네, 북한 김정은 정권이 김정남 암살의 배후라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자 국제사회는 충격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핵과 미사일 위협에 암살까지 서슴지 않는 북한을 더 강력히 압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미국에서 커지고 있습니다. 네, 자세한 소식은 워싱턴 화상으로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김범현 특파원. 네, 워싱턴입니다. 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의 대북 정책이 한층 강경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와중에 이렇게 김정남 암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아무래도 미국의 초강경 대북 제재와 압박이 불가피하지 않을까요? 네, 지난 12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에 이어 북한 정권이 김정남 암살에 연루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미국 내 대북 강경 여론은 더욱 확산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김정남 암살 사건에 대해 직접적인 언급은 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일단 김정남 암살 사건의 전말을 모두 파악한 뒤 이 문제와 관련해 미국 정부가 입을 열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좀 더 자유롭다고 할 수 있는 미국의 싱크탱크에 이어 미국 의회가 서서히 김정남 암살 사건을 입에 올리고 있습니다. 미 상원 외교위원회의 코리 가드너 아테소이 위원장은 연합뉴스의 논평 요청에 김정은이 이복형 김정남을 암살한 것은 북한 정권의 잔혹함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테러 지원국 재지정을 강력히 지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말씀하신 테러 지원국 재지정 문제, 그동안에도 미국 의회를 중심으로 종종 거론돼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정남 암살 사건으로 미국 의회에서 다시 힘을 받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해야 한다는 것은 조금 전 소개해드린 코리 가드너 상원 아테소이 위원장의 주장만이 아닙니다. 김정남 암살에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겹쳐서 점점 확산되고 있는 겁니다. 미국 하원 전체 회의에서도 이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관련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It's time to put Little Kim back on that list because he's a world terrorist and a threat to world peace, and he's earned that distinction. 또 지난주에는 공화당 소속 상원의원 6명이 대북제재 주무장관인 재무장관에게 대북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서한을 보낸 바 있는데요.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문제를 검토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도 서한에 담겼습니다. 지난달에는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법안이 미 하원에 공식 발의되기도 했습니다. 이제 미국 의회를 중심으로 북한의 테러 지원국 재지정 문제가 공론화될 전망입니다. 네, 그동안 트럼프 행정부가 강력한 대북 정책을 예고해 왔는데 그 일환으로 북한을 테러 지원국 명단에 다시 올릴 수 있습니까? 네, 북한은 한때 미국의 테러 지원국 명단에 오른 적이 있었습니다. 지난 1987년 대한항공기 폭파 사건 다들 기억하실 텐데요. 미국은 이듬해인 1월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했습니다. 그러다 지난 2008년 11월 북한과 핵 검증에 합의하면서 북한을 테러 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한 상태입니다. 그 이후에도 북한의 위협이 점증하면서 미국 정부는 북한을 테러 지원국 재지정 여부와 관련한 정보를 정례적으로 검토해왔습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미국 국무부가 규정한 테러 행위 핵심 요건에 부합해야 하는데요. 물리적인 폭력이 수반되고 인명에 대한 위해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되지 않은 것은 미국 정부가 북한의 행위가 이런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른 겁니다. 한 예로 지난 2014년 말 북한이 소니 픽처스를 해킹하면서 미국 내에서 테러 지원국으로 다시 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진 적이 있었는데요. 이때 역시 물리적 폭력 등이 수반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미국 정부는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김정남 암살, 즉 물리적인 폭력이 발생한 만큼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어떻게 판단할지 주목됩니다. 만약 북한이 테러 지원국으로 다시 지정된다면 미국의 대북 제재는 한층 강화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번엔 미국 내 소식을 다뤄보죠. 가장 큰 관심은 트럼프 정부의 새로운 반이민 행정명령, 즉 반이민 행정명령 2탄인데요. 언제 어떤 내용을 담아서 발표될까요? 네, 이슬람권 7개국 국적자의 미국 입국과 비자 발급을 거부한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행정명령은 현재 미국 법원에 의해서 효력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은 법원의 견제를 피할 수 있는 새로운 행정명령을 준비 중입니다.
당초에는 이번 주 중에 새로운 반이민 행정명령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됐었는데요. 백악관은 새 행정명령 발표 시기를 다음 주라고 밝힌 상태입니다. 관심은 새로운 반이민 행정명령의 내용인데요. 이슬람권 7개국 국적자의 미국 입국 불허 방침 등 기존 행정명령의 뼈대는 유지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입니다. 다만 그 대상에서 영주권자는 제외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의 효력 중지 결정을 피하기 위한 미미한 기술적인 차이가 있을 뿐이라는 게 스티브 밀러 백악관 수석 정책고문의 설명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미국 내 공항에서의 억류 사태를 비롯해 전 세계의 충격과 혼돈은 다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새로운 행정명령 역시 또다시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관측이 벌써부터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이런 트럼프 대통령의 새로운 반이민 행정명령 외에도 미국 내 불법 체류자에 대한 단속과 추방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하던데요. 관련 소식도 전해주시죠. 네, 트럼프 대통령은 반이민 행정명령과는 별도로 지난달 25일 미국과 멕시코 국경에 장벽을 건설하고 강력한 이민 행정 집행을 위한 2건의 행정명령에 서명했었는데요. 최근 국토안보부가 이를 이행하기 위한 행정각서를 발표했습니다. 이민 세관 단속국 등 이민 당국 인력을 10,000명 정도 늘리고 추방할 수 있는 불법 체류자의 범위를 확대한 게 주요 내용입니다. 이달 초 미국 전역에서 실시된 대대적인 불법 체류자 단속은 주로 중범죄 불법 체류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었는데요. 그 단속 기준이 확대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가령 불법 체류자들은 무면허 운전을 하기 마련인데요. 이 역시 추방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1,000만 명 정도로 추산되는 미국 내 불법 체류자들이 이제 단속과 추방의 공포에 떨어야 합니다.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며 미국에서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고 머물고 있는 한국인 불법 체류자도 적지 않은 상태인데요. 미국의 한 민간단체의 비공식 통계에 따르면 현재 미국 내 한국인 불법 체류자는 16만 9천 명 정도로 추산됩니다. 트럼프 정부의 불법 체류자 단속과 추방 강화로 미국 내 한인 사회도 적지 않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